이제 구매 시간. 자, 구매 시간이 왔습니다. 구매 시간이. 워치 지금 잔고 부족하니까 블루투스로, LTE 말고 블루투스 봤는데 브론즈 블랙이 훨씬 이쁜데 이거 유행 탈 것 같은데. 브론즈 유행 타야지. 테크 유튜버는 유행 타야지. 브론즈. 버즈 라이프도 그래, 이것도 테크 유튜버는 유행을 타야지. 브론즈. 얼마야 이게 또? 50만 원은 그냥 우습지 뭐. 테크 유튜버는 50만 원이 우습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어제 저녁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참여자 수를 보니까 20만 명 정도였고요. 시넷에서는 해설가가 3명 정도 붙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정말 삼성이 대단하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를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뉴노멀, 일과 놀이의 조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노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뉴노멀이다 라고요. 뉴노멀이라는 단어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염병이 돌면서 마스크의 일상화, 그리고 변해버린 일상을 뜻할 때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도 뉴노멀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IT에서 뉴노멀은 뭘까요? 이미 나올 건 나온 폼팩터. 하드웨어적으로 진화를 하기 아주 어려운 최상의 상태. 외계인이 정말 심각하게 고문을 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하드웨어적 변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는 사실 매년 나오긴 어렵죠. 더군다나 휴대폰 공개 시기가 1년에 2-3번 정도 됩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적 새로움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때죠. 삼성에서 공개한 이번 언팩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었는데요. 노트 앱이나 연락처, 전화 같은 것들 기기 간 연동이 자유로워졌고요. 갤럭시 플래그십은 OS 업데이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괜찮은 서비스를 가져올 것 같아요. 행사 전반적으로 갤럭시 언팩이나 애플 언팩이나 조금씩 성격이 좀 비슷해져 간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기기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난 공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노트 10 때도 그렇고 노트 20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의 폼팩터는 노트 9 이후로 정말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노트 시리즈 안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정말 많은 큰 변화가 있었네 라고 탄성이 나올 만큼 그러한 변화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갤럭시 Z 폴드에 S펜만 장착이 되면 노트가 외면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특별함이 없는 그런 공개였던 것 같아요. 노트 10이나 S20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트 20로 기기 변동을 할 만큼의 매력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 20의 인기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노트 20에는 S펜의 레이턴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9ms로 펜이 따라오는 그 속도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기기 변동을 할 만큼 돈을 조금 더 지불할 만큼 그런 정도의 장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가 전부 다 사이즈가 큰 제품이에요. 게다가 노트 20에는 후면이 유리가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유리가 아닐 수 있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의 소비자 반응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S7의 경우에서도 하드웨어적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모습인데요. 노트와 마찬가지로 S펜의 레이턴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통한 노트 앱이나 연락처, 메시지와 같은 것들 기기 간 연동이 조금 더 쉽게 만들었고요. 멀티태스킹이 3개까지 가능해요. 3개 앱을 딱 띄워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개, 3개 정도까지는 사실 정말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사용성이 높은 그런 개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엑스박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면서 갤럭시에서 엑스박스 기기가 없어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견주어도 정말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많이 넘어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된 여러 제품 중에서 단연코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갤럭시 Z 폴드예요. 이번이 갤럭시 폴드 2세대였는데 스크린 사이 갭이 줄어들었고요. 베젤도 얇아졌고요. 그리고 인피니티 5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를 공개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연구해서 터프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노력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 멘트를 보면 방수에 대한 기능도 탑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방수까지 탑재가 되면 정말 실용도 높은 그런 하나의 기기가 될 것 같아요. 갤럭시 Z 폴드는 제가 정말 바로 구매할 예정이고요. 소장할 생각입니다. 계속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정말 기대가 되는 훌륭한 제품의 공개라고 생각을 해요. 워치의 경우에는 다시 물리적 베젤링이 들어갔습니다. 그 얇은 워치에 어떻게 물리적 베젤링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실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워낙 얇기 때문에요. 인상적인 기능은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해외에서는 이미 좀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한국에선 쓸 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죠. 혈압 측정, 심전도,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사실 제가 이전에 VPN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혈압을 한국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오차 범위가 꽤 넓더라고요. 이게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개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서 나오진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리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갤럭시 버즈는 노캔이 탑재가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버즈 라이브는 노캔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캔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인이어 타입도 아닌데 노캔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그 차음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주변 음 소리와 함께 융화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디자인을 보면 여기 뭐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쏙 들어가서 이 강낭콩 모양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사용했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편할 것 같긴 한데 이 사용성과 함께 디자인의 편의성 이런 것 또한 오늘 바로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로 남겨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변화는 덱스랑 링크 투 윈도우였는데요. 덱스가 이제는 무선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덱스라는 건 휴대폰을 모니터와 연결해서 휴대폰 화면을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전에 덱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C2 HDMI 케이블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C2C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무선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를 많이 사용하는 저로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요. 링크 투 윈도우의 경우에서는 이전에는 조금 더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링크 투 윈도우로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연락처나 갤러리, 메시지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링크 투 윈도우로 앱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큰 변화였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 갤럭시 언팩을 보면서 노트 20를 제외하고는 다 기대할 만한 그런 기기였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변화도 정말 반가운 일이었죠. 에어드롭을 또 잘 사용하는 저 같은 유저로서는 갤럭시에서의 그 에코 생태계가 구축이 좀 덜 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삼성의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의 연결이 정말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고요. 2020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그런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소 딱딱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는데 조금 딱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삼성이라면 보다 좀 영화적으로 감성적이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020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그 여러 기기들 있죠. 정말 많은 기기들, 그 제품들 다 하나씩 리뷰로 남길 생각인데요. 그 리뷰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리뷰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